저희가 지난해 한번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네,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70대 남성이 지난해 6월 15일에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 응급실 출입은 원래 보안 인력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이 70대 남성 같은 경우엔 아내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가해자는 이 먹을 것을 좀 챙겨왔다라면서 뭔가를 꺼내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요. 이 때문에 이 70대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응급실에 이제 119 신고를 받고 왔고 그 병원 안에서 CPR이라 그러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남성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의사가 조치를 잘못해서 아내가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의사에게 처음부터 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당시 가해 남성 살해할 의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범행 과정을 보면 글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피해를 입은 의사의 근무 일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근무하는 시간을 찾아가서 70대 남성이니까 또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뭐 먹을 거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종이봉투를 들고 갑니다. 근데 그 종이봉투에 먹을 게 들어있지만 다른 봉투에는 흉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일단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폭행의 방법, 양태를 봐도 이 동그랑땡이 든 먹을 게 들어있는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자마자 바로 흉기를 꺼내서 목대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뭐 사건 반장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저게 우발적인 공격으로 보이세요?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를 치긴 사파에도 모자이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농기구입니다. 그거. 자, 여기서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러면 누가 의사하겠냐? 자, 이 남성이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오히려 의사를 경찰에 신고를 했던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이 아내가 숨진 이후에요. 이 경찰에 해당 의사를 신고를 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건데요. 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병원 측에서 별다른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해 남성의 아내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왔고 응급실에 왔고 응급종 조치를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저도 주변에 이제 의사들이 있어서 그 의사들의 행동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레스트라 그래가지고 심정지가 딱 나오면 그 응급실에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라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 CPR을 하게 되고 지금 CPR을 하는 걸 보면 적어도 1시간 가까이 CPR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CPR이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전자장치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심장이 돌아오는 회생술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망을 했다는 점이 보이고 정말로 의사가 과실로 어레스트가 완 환자를 내버렸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의사 저렇게 농기구를 들고 와서 그것도 목덜미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소장님, 제가 이 사건을 보고서 예전에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응급실 의사로 일하는 절친, 인간 혐오증에 걸린 것 같아라는 글 제목인데요. 응급의학과를 나와서 응급실 의사를 하고 있는 절친이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정말 순딩이었던 친구였는데 응급실을 경험하면서부터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막 만날 때마다 드러낸다는 거죠. 죽을 뻔한 사람 살려냈더니 오히려 성내고 화풀이를 한다. 술 취해서 싸우다가 머리가 깨져서 왔는데 간호사한테 추근대고 이미 사망한 채로 들어온 고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니까 유가족이 난동을 부리더라.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죄송하다,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10년째 의절하고 지내던 자식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여자를 겨우겨우 살려냈더니 보냈더니 몇 번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나중에는 왜 살려줬냐고 막 성을 오히려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쌓이니까 응급실 의사들을 이제 막 그냥 질려버렸다는 거죠, 아주. 네, 제 주변에도 응급의학과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본인도 사람인데 항상 응급한 생명이 정말 오가는 그 지점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지킨 후에 오는 그런 트라우마나 좌절감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 당한 의사도 사실 이미 심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사실 의료사고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흉기로 목 부분을 이렇게 강타당했다면 그 트라우마는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의사도 그 마음의 상처도 신체의 상처 못지않게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뭐 많은 의사 선생님들 뭐 고생하시죠.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선고까지 있었는데 이 남성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1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래는 뭐 사람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사과를 받으려고 갔는데 근데 나를 무시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사과를 받으러 간 사람이 무슨 흉기까지 준비를 해서 갑니까? 게다가 거짓말까지 하고요.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또 그나마 이제 생명을 잃지 않은 건 이 사람의 공격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의사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정말 공격을 막아서 다행히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어떻게 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항소심 모두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이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의료기관 내에서 살해하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남성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런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